요 무대 중앙에 젊은 부부님. 자, 지금 오늘 춘천에서는 참 보기 드문 광경을 봅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아이를 남편분이 가슴에 안고 부부가 직접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자,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분을 위해서 제가 대한민국 현실을 잠깐만 소개를 좀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고는 빚이 700조. 조만간 IMF보다 더 강한 쓰나미급의 IMF가 곧 닥칠 것입니다. 이것만 닥치면 천만다행인데 가계빚이 2700조를 넘어서서 드디어 폭발 직전입니다. 자, 가계빚이 터지고 나라가 IMF 터지면 나라는 망하에 자빠지겠지만 이제는 옛날 IMF가 똑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로 가족들은 집단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 아빠는 직장에서 내쫓기고 나라 경제가 개판이 돼서 삼촌은 엄마는 김밥집에 미용실이고 모조리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젊은 새끼들은 국가가 주는 시장이 주는 포퓰리즘에 복지비 얼마를 10만원 20만원 받아먹다가 일을 하기 싫어서 뒤로 밀리는 엄마 아빠가 나 좀 도와주겠지. 설마 엄마도 망하고 아버지도 망하고 형도 망하고 지도 망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족 간 집단 자살이라는 이것이 뉴스를 통해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조 영상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지금도 시내 곳곳에 가서 보십시오. 가게마다 임대라는 종이 쪽지가 붙어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슈퍼에 나왔더니 어제 없던 임대 딱지가 또 하나 붙었다면 경제가 10%씩 망가지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용산 전자상가, 삼성동에 무슨 유명한 상가들이 지금 줄줄이 펴가 동시에 임대 서울 시내 가장 많이 보이는 종이 쪽지가 모조리 임대입니다. 이게 춘천까지 오는 데는 석 달이면 충분합니다. 춘천은 서울보다 더 빨리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린 춘천 시민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문재인을 따라가십시오. 문재인을 따라가서 얻을 거라고 따라갑니다. 거지 새끼로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요즘은 전쟁이 나면 6.25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김대중 노무현부터 햇빛 정치하면 많은 돈으로 탄도미사일을 경량화, 소량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 이전은 최전방입니다. 자, 문재인이 지소미아를 파괴했습니다. 이건 뭐냐? 북한에서 미사일 공격을 할 때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5분, 10분, 15분을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모조리 없앴습니다. 아까 그리고 우리 전국 선생님 말한 것처럼 자고 났더니 문재인이가 여러분 통일됐습니다. 전쟁하시겠습니까? 평화가 좋지 않습니까? 하면서 항복하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때문에 지금 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한계선을 넘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만이 미국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저네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70년간 소리 없는 전쟁을 통해서 모든 걸 장악시켰습니다. 이제는 뭉쳐야 됩니다.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게 쟤네들이 내전을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겁니다. 자,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은 이제 뭉쳐야 됩니다. 이 춘천에서도 여러분들 뭉치십시오. 쟤네들이 한 시간 되면 내전을 일으켜서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춘천시나 각 도시들로 내전을 일으켜서 공산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이게 쟤네들이 꿈꾸는 지방자치제입니다. 지방분권합니다. 지방분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광주, 춘천 이렇게 지방분권이 되면 빨갱이 시장이나 도지사가 되면 그 돈은 북한하고 연방제를 맺어서 합법적인 국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데도 여러분들 침묵하고 계실 겁니까? 문재인이 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시키고 국민들이 이렇게 난리를 쳐도 까딱도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북한 공산 이론에 빠져서 한 번만 대가리 속에 붉은 물이 되면 절대 해나지 못합니다.
사랑방에 빠졌던 조국이 지금은 얼굴 반짝반짝 내대고 거짓말을 해대지만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좌파의 물이 아직도 그대로 울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조국을 민정수석에 섰을 때는 적어도 산업행 출신의 저 조국이에게 이 일을 맡기면 뭔가 되겠지. 검찰 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공산화로 만드는 그 첫 번째 임무가 바로 조국이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조국은 석사 논문에도 소비에트와 관련된 소련 그 논리를 적용해서 석사 논문을 받았고, 그가 지금 공수처 이론이라고 도입한 것이 저 중국의 형사 이론을 갖고 와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왜 조국 사모펀드에 7천억 원 돈을 중국이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 시점에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난리를 지기는데 중국은 조국을 지지한다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게 생겼습니까? 김정은의 아가리로 들어가서 김정은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중국의 지배를 하는 대한민국을 말아먹기 위해서 이 작당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민주화 강풍에 써날려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민주화가 진짜 자유민주주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통해서 저네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북한의 조선 인민민주주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문재인이가 저렇게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겠습니까? 지네들도 여기서 무너지면 모두가 여적죄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여야 정치인들 믿을 놈 하나 없습니다. 민주당 그쪽은 더더욱 빨갛죠. 한국당 내도 친중 친북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밖에 믿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이 반듯하게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아스팔트로 나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제대로만 직시를 한다면 죽어도 찍소리를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것도 모른 채 그냥 오늘 롯데마트에 물건 사러 갔다가, 아니 오늘 무슨 영화관에 들어갔다가, 아니 가족끼리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선 밖에 보니까 인공기가 나부끼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께서는 설마 하겠지만 세계 전쟁 역사를 다 돌아보고 원람의 패망을 그대로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이제 그들만의 마지막 작전, 낮은 연방제로 가기 위한 이 작전을 빨갱이 새끼들은 7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왔습니다. 70년 전에 이들은 6.25 전쟁을 통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첫 번째 작전 기동전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이 안 되니까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작전 사상전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김일성 장학생들을 통해서 정교조를 통해서 젊은 아이들에게 붉은 물을 주입시킵니다. 이 사상전이 끝나면 그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대한민국 자유를 지배하는 진지전이라는 제3번째 전략을 꾸밉니다. 대한민국 바로 이 진지전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법조계, 언론계, 정치, 시민단체, 하물며 저 노동계까지 여러분 알다시피 빨갱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기동전, 사상전, 진지전을 거치면 바로 그 마지막 단계 낮은 연방제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에 우리는 물론이고 빨갱이 새끼들 모조리 다 그들로부터 숙청을 당하는, 적어도 2000만에 김정일이가 얘기했던 남북 간의 통일이 되면 남한 인구의 2천만은 모조리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걸 이제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텐데, 대한민국의 20대 30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를. 그렇습니다. 북한은 70년간 소리 없는 전쟁을 통해서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모든 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우파, 우리 자유우파는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저네들이
진지전을 구축했습니다. 각 파트별로. 그런데 그것도 하나 또 있습니다. 뭡니까? 세포 조직입니다. 세포 조직이 있습니다.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사이에도 곳곳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학습해야 됩니다. 저희 유스타운이나 지만원 박사가 운영하는 시세클럽이나 대한민국의 정통 애국을 해온 순혈 애국을 걸어온 사이트는 몇 개 없습니다. 저는 18년간 목숨을 걸고 사비를 들여서 싸워왔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2014년부터 알고 그것을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참모들이 잘못했습니다. 결국 피눈물을 흘리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서느냐? 왜 이렇게 피를 토하느냐? 지금 적화가 바로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여러분 뭉치십시오. 춘천 시민들이 오늘 모인 무대를 뭉치십시오. 왜? 내전이 일어나면 저는 세포 조직들이 진지 세력과 함께 합쳐서 여러분들을 소탕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뭉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뭉치셔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첫 번째 꺼낸 칼이 바로 적폐청산입니다. 이 적폐청산을 왜 꺼냈냐 하면 이 정권의 깨끗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전 정권을 전부 모조리 박살을 내고 누군가는 우리가 독재를 행할 때 우리가 공산사회를 만들 때 누구라도 함부로 나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 적폐청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애국을 하겠다고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외친 제가 왜 그들의 반정부 인사가 되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나라를 위한 이 국위 1년밖에 없는데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애국 국민들이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야, 문재인 정권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도 집어쳐있고 문재인 정권에서 뭔가 잘못하면 우리 회사 뒤로 돌아서 압수수색이나 수색이나 뭐 해서 잡아가고 뭐 어떻게 하면 다 조사해서 가는데 소문까지 냅니다. 국정원에서 대한민국의 3%를 모조리 뒷조사한 엑스파일을 가지고 청와대갔다. 그리고 기무사를 해체하면서 수많은 그 자료들을 모조리 좌파들이 갖고 있다. 누군가는 나서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새끼는 모조리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이 확신을 유언비어로 만들어서 기레기 언론들을 통해서 뿌렸기에 지금 대한민국에 말깨나 하고 동깨나 있고 누구 말 따라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권력까지 누렸던 이런 인간 놈의 새끼들은 한 놈도 길바닥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에 자빠지는데 혹시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누구라도 나서서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놓으면 그때 이불을 뒤집어 뻗고는 야 내가 이명박 정권 때 뭐 했던 내 장관 누구야? 박근혜 정권 때 내가 수석을 했던 누구야? 여러분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뒤늦게 나와서 개질할 때는 이런 새끼들이 보기 싫어서 민초들이 나서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방송, 언론, 신문 다 장악됐습니다. 그나마 인터넷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하고 있는데요. 지금 통계로 우리나라 선거 유권자가 4,28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유튜브를 보는 실제 인구는 지금 제가 볼 땐 100만도 안 됩니다. 특히 자유우파에서는 많아봐야 40만에서 50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되겠다. 이 현실을 최첨단 멀티미디어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여러분들의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말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겁니다.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은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깨어나서 이겨야 됩니다. 무력으로 하면 무력으로 대타합니다. 힘으로 하면 힘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거짓말하는 미장세력 진짜 나쁜 사람들이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얼굴 들고 다닙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깨우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춘천 시민의 오늘 비가 오는데도 이런 결기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과 800만 해외 동포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가 5일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싱가포르에 박정희 대통령이 봉하는 세계적인 영웅이 하나 있습니다. 이강요, 중국말로 리칸유라는 이 영웅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를 되찾는데, 나라를 독립시키는데 군인 한 명 죽이지 않고 민간인 한 명도 죽이지 않는 그 독립을 쟁취한 분입니다. 그걸 알아보려고 싱가포르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도대체 그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단 하나입니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지.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가 목에 피가 터지라고 외친들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다 헛박이다. 오로지 국민만이 나라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살고 있고 합법적인 법치국가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조선시대 백성이 아닙니다. 당당한 주권국가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전쟁은 백정백성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전국을 다녀보니 붉게 물들었지만 깨어나고 있습니다. 깨어나고. 그래서 지금 전쟁이 선언됐습니다. 저희가 29일날 첫 삭발식을 통해서 전국 투어를 시작하자니 정치인들이 깨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들이 깨어났습니다. 지금 오늘 떠보니까 동참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전 국민이 머리를 깎으면 저놈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물러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번 28일 토요일에는 교보 앞에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원들로 주축이 된 애국 시민들 300명이 동시 삭발을 하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삭발을 한다고, 모가지를 잘라낸다고, 한쪽 다리를 찢어낸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제가 100번 1000번을 말씀드리는 깨어있는 국민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깨어있는 국민만이 자유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춘천 시민만이 빨갱이들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어저께 원주에 돌아보니까 역시 대한민국의 안보 1번지는 강원도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춘천에 와보니까 비가 오는데도 끝까지 나가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워주시는 춘천 애국시민, 춘천시민, 강원도민 이렇게 하늘을 대신해서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경중과 어디 지역에 한번 갔을 때 이런 젊은 아주머니가 아기를 또 데리고 나와서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다 울었습니다. 그때는. 포항이에요? 아, 조치원이네. 조치원. 예.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 상태로 그대로 가다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의 모태동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독재를 하느냐 하면 젊은 아이들에게 10만원 20만원 일하지 마라, 나라가 다 돈 준다, 대기업고 돈 뺏어다가 잘 사는 도고 뺏어다가 너희들에게 돈을 줄 테니 너희들은 일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그래놓고 학교를 없애고 공장을 없애고 다 없앱니다. 그래서 나라 경제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젊은 아이들의 일자리를 싹 뺏고는 이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들어주면 돈을 줄 테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이래서 뒤집어 엎은 것이 모택통의 공산주의 세상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데 역사책에서 다 배웠던 젊은 청년들이 이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 배우지 않은 이 많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오늘의 이 역사를 보고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금방 우리 애기 엄마도 이제 사회주의로 간다 그러는데 얘네들의 북한 빨갱이 대한민국 압력하는 간첩들 빨갱이 공작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자꾸 말을 바꿉니다. 얘들은 좋은 말로. 여기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얘기하는 작자들은 다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80년대 우리 흔히 말하는 386, 486, 586 학생 대문을 이끌었던 이 작자들이 말로는 민주화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모조리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꼬라짐을 보십시오. 그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좌파들에게 하는 평화와 자유와 공평, 정의,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들 스스로가 말아먹고 있고 그것이 확연한 거짓말이라는 것은 조국을 통해서 이미 다 나타났습니다. 지금 저 뒤에 그래도 춘천의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이 뒤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저들에게도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야,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오기로는 이 그 춘천이 또 처음이네 이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청와대에 있던 임종석이, 조국이 등등 50대 정치인들, 입법사법행정에 장악했던 아이들이 저 또래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20대 대학 다닐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얀병 들고 경찰과 우리 군경에 테러를 가했고 죽창을 들고 데모를 했던 애들입니다. 그때는 얘네들이 구원만 외쳤습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근데 얘들이 지금 뭡니까? 모든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진영, 북한의 노동당이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따릅니다. 그래서 조국이를 임명하고 지금 그 혁명, 공산혁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혁명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알아보고 예측하고 싸울 수 있는 정치적이나 대한민국의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우리 인공상공 저는 기대합니다. 지지율이 가장 우파로 와 있어요. 자, 그네들이 지금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구심점이 보이지 않으니까 못 나섰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국민혁명위원회가 여러분들의 구심점이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 함께 싸우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 지금 여 춘천의 10대, 20대, 30대들은 촛불 집회가 어떤지 잘 모를 겁니다.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들이 강성 노조 민주노총,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을 말하면 정교조, 이것만 하면 천만다행인데 이것도 모자라서 일본의 그 철도 그 노조, 우리나라 말하면 완전 강성 노조를 불려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먹혀들다 보니까 지금은 뭘 하느냐? 북한에서 중국을 가서 신분 세탁을 해서 조선조로 한국을 들어와서 지금 각각 노동자로 다 취업되어 중국 노동자들이 거의 민주노총의 하급 전부 다 자리를 다 차지했어요. 이제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대한민국은 민주하고 지랄이고 공산주의고 다 끝납니다. 어디로 가느냐?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임정은이 밑에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지금 10대 20대가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을 쫓아내고 한반도를 중국이 차지하는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한 18년간 이 자원봉사 스스로 사비를 통해서 애국전선을 백의종군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했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은 잘 모릅니다. 제가 소원이 하나 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나 우리 민족은 원래 중원, 지금 베이징 이상이 다 우리 거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50년 뒤, 100년 뒤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평가할 거라고 보면은 신상국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 안 되시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한, 북한, 중국의 동북 삼성 이거 다 우리 겁니다. 우리 젊은 2030이 우리 대한민국이 토끼꼬리 많은 나라의 우리 그런 민족성이 아닙니다. 우리 한때 강활한 저 중원을 누볐던 우리 백이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혈명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을 무너뜨리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과 함께 손잡고 중국과 싸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도 우리 거요. 중국의 동북 삼성도 우리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신상국 통일을 우리 2030이 함께 해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자, 이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30대, 40대, 50대는 많이 돌아섰습니다. 오늘 뉴스에 20대도
지금 촛불 집회를 생각하면 많이 돌아서진 않았지만 지금 30대, 40대, 50대와 비슷한 지금 수준으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일쯤 되면 이제 거의 문재인 지지율은 아까 말씀대로 10%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 군에서도 그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야, 이거 진짜 무시해도 이건 너무 무시하는구나. 이제 내부에서 서서히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죄송하지만 35년의 기자생활 동안에 적어도 그 움직임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는 춘천의 20대 30대들이 저 뒤쪽에 많이 참석해서 너무 고맙고 아까 아길런권 저 부부의 그 진솔한 목소리가 오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짐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의 2030의 움직임은 우리는 어른들은 비록 나비 날개 준하지만 20대 30대들의 움직임은 독수리 날개와 똑같아서 대한민국의 20대 30대가 결국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그날이 바로 목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해외 갔다 오더니 데이터를 잠깐 잘못 봤습니다. 지금 20대가 가장 많이 제일 많이 돌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30, 40, 50입니다. 아, 반대로 그 해외는 반대로 뉴스가 오는 거네. 지구 반대편 갔다 오셨네. 야, 이러니까 이 문제. 지구 반대편에. 대한민국 시계, 다른 국가들은 시계가 앞으로 가는데 우리 시계만 70년 뒤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국 투어를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은 저희 형제가 하늘이 부쩍 나고 목숨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듯하게 이 나라 바로 세워놓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충심으로 맹세합니다. 자, 우리가 전국 투어를 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를 아름답게 기록했던 사람들이 충청도에 많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시집도 못 간 19살의 젊은 나이로 조국의 목숨을 바친 유관순 누나, 그리고 저 중국 땅 그 거대한 땅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김자진 장군이 태어나셨던 홍선 땅. 그런데 전국을 투어를 하면서 돌아본 결과 충청도가 어느덧 자빨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춘천시장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아까 물으니까 뭐 재수없다 그러는데 하여튼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 유관순 누나가 했던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 그때 김자진 장군이 했던 독립운동도 여기 계신 2030 젊은 춘천 청년들이 하십시오. 이제 춘천의 역사를 새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뵈니까 이제 대한민국 제2건국을 저는 선언하고 싶고 그 1번지가 춘천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부신 붉은 무리들을 반드시 우리의 법으로 처단합시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끝났습니다.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우리 군인, 경찰, 검찰, 판사, 모든 공권력에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무유기는 언젠가 자유대한민국이 밤 서는 그날 또 한 번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그 기간은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말아먹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4개월 만에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상태까지도 문제인데 여기서 더 망가지면 정권이 바뀌거나 더 박정희 대통령보다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숱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나라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그 기간이 적어도 10년이 걸린다면 춘천 역전에 적어도
노숙자가 100명, 200명씩 울글거리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역 광장에 서울역 광장을 뭐 말도 할 필요 없고요. 이게 우리가 IMF 때 봐왔던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이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눈으로 보고도 우리 눈에 확연히 보이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의 지식인과 지성인들을 우리가 용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국 투어를 하는 과정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꽤 많았습니다. 현장에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특수군들이 노숙자 형태로 지금 많이 돌아와 있는 것 같아요. 이네들이 때가 되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빨갱이들하고 합쳐서 저는 내전을 일으키려 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지금부터라도 우파 시민들이 뭉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싸워서 대응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호를 외칠 테니까 같이 한번 신고받겠습니다. 자, 구호는 저 가슴 속에 있습니다. 자, 잘 보시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우리 손상현에 제가 울지 마요 일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깨어나라 이러면 대한민국, 이렇게 좀 할 수 있죠? 여러분, 국가가 부도났습니다. 좀 있으면 자살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너무나 억울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제 잠들어 있는 대한민국을 깨웁시다. 울지 마요! 대한민국! 깨어나라! 대한민국! 울지 마요! 대한민국! 깨어나라! 대한민국! 울지 마요! 대한민국! 깨어나라! 울지 마요! 울지 마요!